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할까요? 네, 어제 이후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 의원이 배지를 안 달고 있어서 이른바 금배지를 말하죠. 예. 그걸 안 달고 있어서 경호실 직원은 의원인지 몰랐다. 강 의원이 그 직원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SNS 공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새누리당이 바보 같은 짓 했다. 강기정 사건은 새누리가 강기정을 감싸 안아서 민주당과의 대치를 풀었어야 했는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이후연 의원이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려줬구나 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청와대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 김정일 발언을 노 대통령 발언으로 바꾸더니 경호대 폭력을 의원 폭력으로 바꾸는가라는 지적과 김진태 의원이나 이호연 의원은 일종의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 나름 이 동네도 치열하구나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정부가 내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1월 평균 4% 인상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네네. 1년에 2번 오른 셈인데요. 그렇죠.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택시요금 오를 때 오른 혈압, 전기요금 인상으로 터질라, 날씨도 추운데 뇌졸중 조심하세요라고 썼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내 월급이 그 정도 오르면 좋겠다. 산업용만 올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전기요금 올린 핑계가 고작 절약 유도군요. 음주 문화 바꾸려면 술값 올리면 되고 흡연 인구 줄이려면 담배값 올리면 되고 비만 인구 줄이려면 밥값 올리면 되고 부정선거 비용 안 쓰게 하려면 선거 없애면 되겠네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월급이 1년에 2번 오르면 좋겠죠?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꿈 같은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 모든 65세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결국 파기된 셈인데요. 네.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이 정부에 밀어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순간 폭도다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이용자는 국민연금 제도 등 복지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부가 후퇴시킨 기초연금 공약, 국회가 재논의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주문과 기초연금 10만 원 올려준다고 난리를 치더니 전기요금,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건보료, 연금보험료 인상, 최저임금은 거의 동결, 빚 권장 정책의 가계대출 증가,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인상, 추운 겨울 한번 찐하게 지낸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바로 뒤에 탈탈 인터뷰에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기초연금법 제정안 이 국회 처리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김용익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네네. 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제 어저께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했으니까 이게 제정안이 되네요. 예. 제정안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고쳐진 법안의 내용이 네. 이렇다하게 변화할 게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최소 10만 원 규정을 하고 조정 개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 3분의 2로
했다는 그거는 이 원래 이제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법에다가 뭐 정했다는 그런 정도의 변화이고 네.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그 방안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지급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 부분이 변화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이 방안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 지급하라. 이 입장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 하나는 20만 원을 줄이지 말고 그대로 지급하라는 그 부분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노인에게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 특히나 이 뒤쪽 부분 앞에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지급한다 이 부분은 이게 현재 노인에게도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에게도 네. 손해보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네. 다만 정부 쪽에서 돈이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한다면 80% 또는 70% 노인으로 이렇게 지급 대상자를 일단은 좀 줄였다가 네. 앞으로 이제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네. 그거는 협상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정책위 같은 경우는 그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네. 2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수정안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사실은 우리 한명숙 의원이 지금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적도 있었고, 네. 또 제 자신도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하자는 그런 법안을 내놓은 적도 있었는데, 네. 돈이 조금 있다고 하는 노인들도 사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매 일반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좀 어려웠다면 그 부분은 이제 서로 협의가 좀 가능한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든 80%든 그 정도 선에서의 절충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70 내지 80%라고 하는 것도 딱 못 박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이 없다니까 거기로 한정을 하지만 갈수록 늘린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네. 예. 노인 소득이요. 네. 70%라고 하는 그 노인 소득이 사실은 액수로는 얼마냐면 그게 83만 원에 불과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70% 정도가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부자 노인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네. 월 소득 8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3만 원이면 정말 그저 그냥 근근히 좀 사시는 그런 수준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런 수준을 놓고 지금 부자 노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니까 네. 좀 딱한 사정이죠, 사실은.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노인들 강의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임대해서 그러니까 수입 올리는 그 노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소득이라는 게 이자 소득이 있지만 원금이라고 하는 게 은행에 H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좀 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네. 노인 소득이라는 건 워낙 규정이 어렵고 파악도 어려워요. 이렇게 소득을 따지는 거는 네.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를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의존적인 상태에 빠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자식이 어느 정도 사느냐에 따라서 노인들의 생활 수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어요. 네. 정말 무일푼인데 자식이 잘 살아서 자식이 부양을 하고 모시고 살면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의 생활 수준이라는 거는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그렇죠. 예. 또 노인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자신의 소득 재산이고 한데 이거를 자식한테 이미 물려줘서 네. 형식상 이게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예. 이런 경우는 제가 100%를 다 주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노인 소득은 그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100%를 주는 게 예. 맞고, 그리고 차라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전체적인 세제에서 예. 조금 증세를 해서 예.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게 훨씬 낫다. 이제 예.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고요. 네. 그 당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절충의 여지를 아예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래버리면 결국은 평행선 아닙니까? 국회로 넘어와 봤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염려가 당연히 되죠. 네. 왜냐하면 이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7월부터 모처럼 적어도 70%의 노인들에게 20만 원 또는 20만 원에서 좀 감액한 그런 돈을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걸 못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내년 7월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적용해서 네. 그대로 20만 원을 일단 드리고 네. 그리고 이 제도를 만드는 거는 사회적 합의도 되고 필요하고 여야 합의도 필요하니까 네. 그거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갖자라고 네. 하는 대안을 이미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도 2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고, 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이 이미 70% 노인에게 20만 원 드릴 예산은 설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네. 예산안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안만 승인이 되면 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놓고 이 제도는 충분히 여야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절충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든 80% 이렇게 합의를 만약에 보게 되는데 네. 먼저 20만 원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깎이는 노인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반발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되게 민주당은 그 방안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요. 네. 깎이는 그 방안을. 예.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 네. 기초연금의 방식으로 기초연금법이 좋은 방향으로 합의가 안 되면 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가지고도 노인들에게 돈을 드리는 건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행 그 기초노령연금법에 네. 따르면 모든 노인이 아니죠, 지급 대상이. 70%. 그렇죠, 70%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달라지는 건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미 그런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했는데 새누리당은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지난주니까요. 네.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아직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거는 이제 기초연금법이 오고 예. 여야 협상이 시작이 되면 예.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겠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대로라면 법안 심사 어렵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 법안 심사조차도 안 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법안 심사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어려운데, 네. 그거는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과 네. 또 내용적으로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은 비공식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좀 물밑 대화가 없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하고.
현재로서는 새누리당하고 물밑 대화를 하고 있지 않죠. 여야가 요새 아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새누리당이 과연 이 법안을 탄력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여기 좀 회의적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의 반발이 그렇게 거센데도 청와대가 밀어붙였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것을 수정한다고 한다면 청와대하고 일정하게 척을 지게 되는 건데 새누리당이 그런 자율성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사실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전반에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거냐 하는 거를 국민들 누구나가 지금 크게 의심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건 정치에서 참 불행한 일인데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청와대가 너무 깊숙이 이걸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때 제가 이게 복지부가 낸 방안이냐, 청와대가 낸 방안이냐, 기재부가 낸 방안이냐 하는 거를 사실은 상당히 좀 따지고 들어가서 네. 정책 결정 과정을 좀 깊이 있게 따져고 들어갔는데 예. 결국 이게 사실상 이제 청와대가 주도한 법안이고 그 네. 청와대의 의견이라는 데에 기재부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구나 하는 거는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보건복지부도 자율성이 없고 새누리당도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참 어렵게 되는데요. 예. 또 정치라는 게 또 야당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변동이 전혀 없게 하겠습니까마는 청와대 입장에 따라서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지난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낮게 하나하나의 법안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으로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이냐, 이 전략적 네.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얽혀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저지한다. 이대로 가는 것은 저지한다. 이게 당 지도부하고 공유된 의식입니까? 그럼 충분히 공유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와 민생 이제 양대 축이 민주당의 현재 전략 네. 구성이잖아요. 예. 민주 부분에서는 이제 대선 개입, NLL, 또 여러 권력기관 문제 등등이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요. 네. 민생 부분에서는 기초연금 문제가 거의 1순위에 있는 상황이고, 네. 정부도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의 견해를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절충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안 같은 경우는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일단은 우선 목표가 되겠지만 그게 네. 절충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을 갖고 굳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가자. 그리고 그렇다면 네. 그 대안은 현행 네. 기초노령연금법 이걸 적용을 네. 해서 일단 20% 그러니까 20만 원을 지급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지금 그 통화 상태가 후반부에 좀 약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방송 수첩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시죠? 이용마 MBC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훌쩍 지나가죠. 예. 너무 빨리 오죠? 예, 요즘 저 시간이 저한테 무지 빨리 가요. 그냥 모니터 하다 보면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자, 지난 또 한 주의 방송 뉴스는 어땠습니까? 예, 이번에도 몇 가지 한 서너 개 정도 테마를 잡아가지고 네.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 제일 먼저 검찰이 NLL 대화록
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거, 네, 수사 결과 발표했죠. 예, 수사 결과 발표했죠. 예. 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국민들한테 뭘 알리기 위해서 대국민 발표를 한다라고 할 때 본인 같으면은 월화수목금 중에 언제 하고 싶으세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꼭 민감한 거 꼭 이상하게 금요일 날 발표를 하대요. 그렇죠? 그거는 예. 주초쯤에 해서 예. 국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싶으면 계속 어떤 여론 시장에 내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주말 되면 여론 시장이 보통 이제 죽죠. 예, 예. 그러니까 주초에 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 날 해요. 예. 저희가 그 MBC가 작년에 170일 파업할 때요. 네. 저희도 기자회견 상당히 많이 하고 보도 자료도 뿌리고 중간에 파업 기간 중에 왜냐하면 저희가 파업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단 한 번도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잡은 적이 없거든요. 네. 항상 그 날짜를 잡는다면 일부러 월요일 정도. 그렇죠. 조금 더 일찍 잡는다고 해도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금요일은 바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뉴스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금요일 오후 되면 이미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 어디 놀러 갈까 이제 주로 예.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나들이 가족들이랑 하다 보면 뉴스는 멀리하게 그렇죠. 되죠. 예,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금요일 날 뭔가를 발표하게 되면 그냥 발표한 것으로 끝나고 토일 지나면서 모든 게 다 잊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새로운 소식, 새로운 뉴스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거든요. 언론 입장에서도 이틀 묵은 걸 또 그 톱으로 올리자니 그것도 좀 약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뭔가가 나오면 그건 사실상 이제 그 뉴스는 죽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월요일, 이제 일요일 날 발표하는 이유는 일요일 날 발표를 하면 월요일 조간에 쓰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 날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큰 뉴스는 이제 월요일 날 많이 터뜨리는데 우리 검찰은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그 법무부의 감찰 결과 네. 예, 이것도 금요일 날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윤석열 팀장 징계유예 회부하겠다. 이것도 금요일 날 발표했고 이번에 그 NLL 대화록 수사 결과도 금요일 날 발표했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미 발표 날짜를 잡는 것도 상당히 고심했을 텐데 예. 그만큼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구린 게 많다. 네. 예, 일단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이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요. 일단 수사 결과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그 몇 가지 허점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대화록 초본을 파기하고 수정본을 넘기지 않았다는 건 뭐 다 확인이 된 얘기잖아요. 이게 그 국가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 2명의 전직 청와대 직원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 동기가 없습니다. 범행 동기는 항상 나와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지금 범행 동기가 전혀 없어요. 예. 뭐 동기 배경 이런 게 없는데 그 기껏 검찰이 내세우는 게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머릿속에 자기가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정확히 모르겠다는 게 사실 검찰 입장이고요. 그 정부 여당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내세우는 이유는 그 후임 정부가 대화록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초본을 파기하고 수정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에는 뭐하러 보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죠, 전혀.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국정원에 그럼 수정본은 왜 별도로 보관했느냐? 네. 국가기록원에만 넘겨도 사실은 30년간은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정기록물로 지적해 놓으면 그 30년간 보지를 못하고 또 굳이 보려고 한다면 국회의 3분의 2 동의나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둘 다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에 넘긴 이유가 그럼 뭐냐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이 이날 발표할 때 재밌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지시한 전문입니다. 이건 좀 길더라도 제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말인데요.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대화록을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 제공할 사람의 범위, 대화록 전체를 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줄 것인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보실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 줄을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총리라든지 장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대화록 전체를 그대로 나눠주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추가로 제공할 사람의 범위, 대화록 전체를 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안보실에서 그 책임을 지고 나눠달라 예.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넓게 공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록을 통해서 지금 숨기려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지금 국정원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도요.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고 정말 황당한데 국정원에 그럼 대화록을 왜 남겼느냐? 그 후임 정부에게 안 주려고 했다면 라고 하니까 검찰이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1급 그래서 1급 비밀로 분류를 한 게 아니냐. 1급 비밀로 분류를 하면 1급 비밀 접근권이 있는 극히 제한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국 못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 2월에 검찰이 NLL 관련해서 그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수사에 발표할 때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검찰도 대화록을 추가로 국정원에 보관한 이유가 후임 대통령이 열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정 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에 가버리면 국회의 3분의 2 동의나 아니면은 그 영장 발부에 의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후임 대통령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이게 시시각각 변화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보고서 이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생각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라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자기가 원래 발표했던 내용도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도대체 이 범행 동기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대로라면 범행 동기가 아니라 예. 보존 동기가 확실하게 나와 있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검찰이 판단을 한 게요. 또 하나가 지금 초본을 넘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범죄라고 그랬거든요.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아니 검찰이 언제부터 사료에 대해서도 이거 넘기고 저거 넘기고 판단을 하는지 네. 그럴 자격이 있는 건지 참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MBC에서 작년 대선에요. 그 안철수 당시 후보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혹시 보도한 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의 박사 논문이 전공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의학입니다. 그렇죠. 의사였어요. 의사였죠. 그렇죠. 처음 출발이 커리어의 출발이 의사잖아요. 그렇죠. 네, 의학 박사 논문이에요. 예. 네, 근데 의학 박사 논문을 가지고 표절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당시 보도에 보면은 이 전문가 인터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최소한 기자가 혹시 의대 출신이었나요? 기자는 국문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코멘트도 없는데 표절 여부를 기자가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서울대 그 윤리심사위원회인가요? 예. 거기에서 이제 표절 근거 전혀 없다라고 예. 판명이 났잖아요. 예. 근데 그때 리포트를 보면은 기자가 전문가 인터뷰도 없이 예. 해당 분야에 이게 뭐 어떤 일반 인문학이나 사회학 뭐 정치학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의학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설령 자기 전공이라 하더라도 이 표절이라면 이게 원본은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본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예. 그건 쉬운 일 아니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예. 근데 그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전문가 인터뷰가 없이 했는데 네.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도 제가 보면 똑같아요. 그 사료에 대한 사료의 예, 초본 예. 초본을 넘기는데 이게 그러면 범죄가 되는지 초본을 넘겨야 되는지 아니면 완성본을 넘겨야 되는 건지. 제가 거기서 옛날 그 TV에서 역사 이제 그 다큐 이런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예. 옛날에는 실록도 진짜 꼼꼼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왕이 하는 말이나 어전회의나 이런 거 다 받아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록으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다 받아 적은 거 그 초본이잖아요. 예. 제가 그때 TV에서 본 거는 이게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내과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하면은 그 이제 그 먹이 예. 빠져나가면서 그 종이를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옛날에도 초본은 다 삭제해버린 거잖아. 그렇죠. 예. 그잖아요.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도요. 아까 예. 읽어드린 지시에도 보면은 예.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네.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초본과 완성본 두 가지를 비교를 했더니 뭐 100군데가 넘는 곳이 그때 수정이 됐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수정된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하면 초본이라고 하는 건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걸 받아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받아 적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발언자하고 발언 내용하고 막 그 바뀌어버린 경우도 예. 있고 당연히 예. 잡아야죠. 예, 그런 이게 이제 초본이란 말이에요. 물론 초본에서 뭐 나라고 표현한 저라고 표현한 부분을 나로 고쳤다든지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김정일 당시 위원장도 네. 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그 완성본을 바꾸면서 나로 바꾸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 그 내용을 수정을 정확히 오히려 하고 표현을 조금 바꾼 부분이 있는데 검찰 스스로도 초본과 완성본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완성본은 말 그대로 틀리게 받아 적은 걸 제대로 받아 적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초본을 안 넘기고 없앴다라고 해서 이게 범죄 행위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또 예. 옛날 얘기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부시 미국 대통령 그 미국 방문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부시가 김대중 대통령에서 디스맨이라는 표현을 쓴 거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요. 자,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당시 청와대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을 해가지고 녹취록을 작성을 했다. 그럼 디스맨을 직역을 하면 뭐가 됩니까? 뭐 이 사람 이 사람 남자. 정도가 예, 되겠죠. 예, 자, 예, 그런데 예. 이거를 만약에 이분으로 만약에 바꿨다. 예, 외교에 예. 맞게. 예. 그러면 이거는 왜곡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혹시 그 녹취록이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바꿀 때는 예. 그 이분으로 표현하는 게 맞죠, 사실. 아, 그렇죠. 예, 그걸 그대로 직역하는 어디다 게 대고 어디 있는지. 디스맨이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를 하는 전문가들 네. 이게 이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기록학회 네. 뭐 이런 그 기록물 단체가 6군데에서 네. 기록 관리 단체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검찰 발표 이후에 15일 날 금요일 날 발표했는데 16, 17, 18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갖고 초보는 회의록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이므로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예.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 삭제 행위를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 예. 물론 방송 3사 중에 이 내용 보도한데 한 군데도 없어요. 검찰이 예. 최소한 이 국가 기록에 관련된 네. 전문적인 전문가들에게 내용을 한마디만 물어봤더라도 예. 예, 이런 무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참 그 검찰이 이건 뭐 처음부터 예.
예, 결론을 내리고서 이제 수사를 해서 뭐 그 발표를 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정부 여당의 청부 수사에 의해서 결국 정부 여당의 요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대표적인 정치 검찰 행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 3사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예. 제가 앞에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예.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죠. 예, MBC가 이날 톱으로 4개, KBS가 톱으로 5개, SBS가 3개를 했습니다. 네. 네, SBS가 가장 적게 했는데요. 예. 적게 했다는 얘기는 정치 뉴스에 대해서 다루기 싫다는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뭐 지금 SBS 뉴스를 보면 정치 관련 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적고 예. 굉장히 압축해서 그냥 뭐라고 할까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습니다. 예. MBC, KBS는 상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4개, 5개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잖아요. 아주 적극적이네요. 네, 아주 적극적이죠. 예. 근데 사실 4개를 보도했지만 MBC가 가장 악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악의적인 보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로 제가 보니까 좀 이번 보도가 심각하다. 아, 그래요? 예. 그 보도 앞 4개인데 앞에 맨 마지막 4번째는 여야 반응입니다. 네. 예, 그건 뭐 1대1로 그냥 쭉 나열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보도고요. 예. 앞에 3개의 보도를 보면 1번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NLL 포기 발언이 있었나라는 제목의 보도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주도해서 어떻게 파기했나 어허.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 꼭지 모두가요 검찰 발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발이라는 이야기는 검찰의 수사 발표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고의 파기를 아예 기정사실화해 놓고 보도를 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 발표의 어떤 문제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네. 다루지를 않고 검찰 발표문이 객관적인 사실인 양, 검찰 발표문을 가지고 보도를 해요. 네. 근데 특히 세 번째 보도 누가 주도해 어떻게 파기했나를 보면 시간대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언제 뭐 어떻게 했고 그걸 가지고 누가 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파기를 하고 마치 그 대단한 어떤 그 뭐 살인 사건이나 연쇄 살인범들의 그 범죄 행위를 재구성하듯이 말 그대로 범죄의 재구성이구만. 예. 그런 식으로 쭉 해놔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걸 귀로 듣는 거잖아요. 방송은. 그렇죠. 이게 눈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서 읽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이걸 읽어보면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NLL 포기 발언 있었나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NLL 포기 발언은 KBS나 SBS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은 인정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대화록이 다 있으니까. 예.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한 것으로 검찰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MBC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다른 대화록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다른 발언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한 다른 발언까지 총체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발언, 포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요? 야, 심하다. 예. 그 또 다른 대화록이 있대요? 그 대화록에 검찰이 발표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 네. 그러니까 대화록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제 그 중에 검찰이 발표한 건 일부라는 거죠. 예. 근데 검찰이 그거 다 뒤져보고 예. 사실 발표한 거잖아요. 예. 있으면 그거부터 앞세우지 않았겠어요, 검찰이? 당연히. 당연히 그거부터 앞세웠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악의적인 보도라고 예.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 KBS는 MBC보다는 조금 나은데요. 대화록의 초본과 수정본에 달라진 내용,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는 걸 정확히 보도합니다. 하지만 KBS도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에서 왜 이관을 안 했는지 이 부분, 이게 지금 사실 범죄의 배경이나 동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검찰 발표만 읊조리고 당사자들의 해명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역시 그냥 검찰의 발표문을 나팔수 역할로
나열해주는 네. 그런 거에 그쳐버렸고요. 예. SBS는 세 꼭지를 했는데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 이런 정도의 보도만 눈에 띄고 그 나머지는 검찰 수사 결과 여야 반응을 묶어서 보도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루기 귀찮다. 그냥 예. 좋게 표현해서 드라이하게. 예, 아주 드라이하게 예. 예, 그렇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이 금요일 날 발표했잖아요. 예. 그리고 일요일 날 그 전에 이제 계속 그 언론에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조명균 전 그 네네. 안보정책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했죠. 일요일 날 했죠. 네,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하라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검찰은 왜 그런 식으로 발표했느냐?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삭제 지시한 적 없다. 네. 근데 사실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고인이 됐잖아요. 자기들이 그 무리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자살로 몰아넣었는데 그분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고인이 된 분을 찾아가 만난 것도 아닌데 조명근 비서관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검찰 조사에서도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파기하라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냥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파기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게 재판 가서 예. 공소 유지가 될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 정도 수사라면요. 제가 봐서는 법원에 판사가 조금만 양심이 있다면 네. 일말의 양심만 있다면 이건 무죄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은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를 했고 예. 숨기려고 예.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고의 삭제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입증을 해야 됩니까? 입증 책임이 검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저도 이제 월요일날 조명균 전 비서관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질문을 했거든요. 예. 되게 궁금해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때는 빵 키웠다가 예. 그러니까 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예. 이번은 불구속 기소이니까 더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가서 다 잊어버리고 예. 최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왜곡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그렇죠.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이번 발표가 사실상 그래서 이제 청부 수사다. 정부 여당의 청부 수사하고 그 결과대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나중에 무죄를 받든 말든 네. 일단 기소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그렇죠. 예, 발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국정원 저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 보자 이걸로 물타기해서 네. 그런 용도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MB 정부 때 그 미네르바라는 예. 필명을 썼던 박대성 씨인가요? 네네.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검찰이 그 당시에도 그냥 기소했잖아요. 구속 기소했어요 그때. 맞아요. 네, 근데 결국 무죄 받았잖아요. 예. 구속 기소를 한 이유가 제가 볼 때 그때 구속할 때도 저건 무죄인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건 무리하게 저렇게 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본보기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인터넷에서 함부로 글 쓰지 마라. 까불지 마라. 예. 이런 거죠. 협박용이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검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검찰은 행정부의 한 귀퉁이에요. 예. 사법부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종종 어떤 그러니까 이 사법부 오면 검찰도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인식을 좀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결과는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원까지 가야 그다음에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법원 판결도 또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좀 봐야 되는 건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법조 기사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계에서 예. 검찰발 뉴스에 너무 무게 중심을 두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는. 예. 그다음에 또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별로 검증을 하지 않는. 이게 법조 기사가 좀 약간 거꾸로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저 미국이나 이 다른 그 서구의 선진국 예. 이런 데서는 검찰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 재판 관련된 음. 뉴스가 대부분이고요. 음. 검찰 관련된 것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검찰이 그 수사 결과를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거 이거 다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이 검찰의 보도 행태도 언론의 보도 행태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게. 예, 검찰발이 아니라 예. 법원발 보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죠. 예, 지금 대표적인 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하고 또 원세훈 예.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이 지금 아주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요, 방송 3사 보도를 보면 그 원세훈 국정원장 그 관련 재판은 보도를 안 합니다. 네. 오히려 재판은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이 뭐 직원들이 나와서 뭐 진술한 내용들,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동안 뭐 공소장에서는 쓰지를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밝힌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말 그대로 뉴스인데 방송 3사를 보면 하나도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 대신에 이석기 의원 재판은요, 무지 열심히 보도합니다. 그것도 톱블록으로 막 올려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재판 있을 때마다 거의 보도를, 뭐 재판 준비 단계부터 보도를 계속해서 재판하는 중간에도 보도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국정원이 그 이석기 의원 그 왜 녹취록 있잖아요. 뭐 100곳을 넘게 그 잘못 완전히 무슨 뭐 그 절두산 성지를 뭐 결전의 뭐 성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잘못 기록한 것들을 다 수정을 해서 했거든요. 예. 그 전에 기소할 때 이미 엉터리로 음. 수사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이번에 김무성 의원 네. 소환이 됐는데요. 예. 김무성 의원 소환됐고 서상기 의원도 소환이 됐던가요? 정문원 의원도 정문원 의원이 어제 소환이 네, 정문원 의원이 예. 어제 소환됐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문재인 의원이 소환됐을 때요. 네. 그 문재인 의원이 소환됐을 때는 과거에 문재인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시간이 상당히 늦게 나왔잖아요, 밤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조사 받고 나오면서 또 한 얘기까지 리포트를 했어요. 네. 보도를. 예. 그런데 김무성 의원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과거의 발언 이런 것들을 끄집어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당연히 녹취록 그 녹음 테이프 있을 텐데 네. 그걸 보도한 적은 없고. 그 유세 때 이제 했던 얘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한번 제가 이게 방송사들 여기서 보면 MBC 편향성이 역시 두드러지는데 네. 한번 제가 방송 리포트 내용을 한번 한 문장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SBS는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인용했는데 이 내용은 국정원이 나중에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 원문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왜 소환 조사를 받는지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한 줄 딱 나와요.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그냥 지나가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서는 이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네. KBS는 이거보다 낫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김 의원이 유세할 때 읽은 문건과 회의록 원문 내용이 8개 항목에서 740자 넘게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예. 좀 더 네. 구체적이군요. 네, SBS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지만 KBS 지금 이 보도를 들으면 그래도 네. 이랬구나라고 예. 들어오잖아요. 예. MBC는 뭐라고 했냐면요.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김무성이 왜 고발돼 조사받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김무성 의원이 왜 이 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또 김무성 의원이 조사받고 귀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찌라시에서 읽었던 걸 맞아요. 네, 자기가 다시 읽었을 뿐이다. 그 이영마 기자도 찌라시 본 적 있죠? 저도 찌라시 본 적 있죠. 찌라시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전하는 경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압축해서 요약만 해놓습니다. 보통 예. 전원 형식으로. 그렇죠. 이랬다더라. 최대한 아주 컴팩트하게. 예. 무슨 아까 그 KBS 보도 8개 항목에서 700 예. 740자. 그렇게 그 찌라시 내용 안 되거든요. 저 그거 보고 참 코미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둘러대도 어떻게 이렇게 둘러댈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게 하나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땐 찌라시에 이렇게 내용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날 문재인 의원이 돌아가면서 한 얘기에 대해서 보도했잖아요. 예. 근데 이 찌라시 발언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죠. 논란도 되고 시끄러웠는데 MBC는 아예 보도를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SBS는 대화록 수사 결과 내일 발표 이런 제목하에서 내일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내용이랑 막 섞어가지고 김무성 의원 예. 예, 찌라시 발언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돼서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김무성 의원의 찌라시 발언에 대한 뭐 야당의 반응 이런 것들 전혀 없고요. 네. KBS는 한 꼭지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변명이 이전에는 이 문건을 당에서 자체 작성했다라고 네. 했지만 이번에는 찌라시로 바뀌었다. 예.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예. 예, 그나마 좀 낫죠. 낫네요. 좀. 예. 예. 하지만 이 찌라시 발언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신빙성 있는 발언인지. 예.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보도 안 해요. 종종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좀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해명이나 변명을 하는데 예. 오히려 그게 더 이제 큰 불을 지르는 경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변명, 해명의 창의성이 참 많이 떨어진다. 이번에 김무성 의원의 경우도 보면서 왜 상상력이 저거밖에 안 될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찌라시가 등장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상상력이 뛰어난 건가?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건가? 볼 수도 있죠. 예.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찌라시 정권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련 보도인데요. 예. 이 시정연설 보도를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건 좀 심각하다. 예. 예, 아주 대표적으로 찬양하는 네. 땡박 뉴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정연설 보도를 보면요. 최근 제가 볼 때는 한 15년 내에 가장 권위주의적인 보도 행태를 드러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 그 정도였습니까? 예. 예. 무슨 어떻게 보도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예.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예. 이 시정 연설을 듣는 태도가 한마디로 글러먹었다. 이런 류의 보도예요. 왜 갑자기 교실이 떠오를까?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교단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 줘라 이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보도 행태를 보면요. 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왜 파리에서 시위자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예,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보도 행태가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예의를 차리지 않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예. 아주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보도인 것 같아요. 예. 방송 꼭지수만 보면요. 네. KBS하고 MBC가 4개, SBS가 3개입니다. 예. 역시 SBS가 제일 적죠. 예. 정치 뉴스 다루기 싫다는 거. 예. 3, 4 모두 박근혜 대통령 연설 내용을 가지고 두 꼭지를 보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야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꼭지가 되죠. 네. 여기에다 KBS와 MBC는 이제 강기정 의원이 관련된 폭력 사건 보도를 추가를 했는데요. 네. 먼저 연설 관련 두 꼭지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그대로 읊조리기만 하고요. 예. 이 연설문에 대한 어떤 논평, 비평 전혀 없습니다. 중계 방송을 했군요. 중계 방송을 했죠. 예. 이건 낮부터 사실 중계 방송이 다 됐는데 이미 그렇죠.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예. 지금 이번 시정 연설에 가장 관심이 갔던 게 이번 시정 연설을 계기로 여야가 이 대치하고 있는 정국이 그렇죠. 좀 풀리느냐 마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조선일보도 그런 관점에서 그 전날 보도를 했어요. 예. 내일 시정 연설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정 연설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평이 없어요. 예. 지금 그냥 단술 사실만 전달을 했는데 예컨대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 특위 수용하겠다. 네. 아니 이건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반대를 해도 특검 특위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정연설 하기 전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청와대에서 지금 특검 특위 말도 안 된다. 네. 라고 막으니까 여당이 지금 거의 청와대 꼭두각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검 못 받는다고 지금 방방 뜨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야가 꼭두각시더라고 합의해가지고 오라고요.
꼭두각 씨가 합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야당이 당장에 그 시정연설 끝나고 밖에 나가서 규탄 집회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향후 그 전국이 얼마나 또 다시 날카롭게 첨예하게 대치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망 보도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연설문만 그대로 나팔수 진짜 나팔수처럼 그냥 떠든 거예요. 예. 근데 더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설문 내용에 대한 보도를 넘어서서 예. 그 연설문 듣는 태도 여기에 아, 대해서 예의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비난성 보도를 한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아니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리를 꼬고 듣든 아니면 졸면서 듣든 그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물론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는 해줘야 되겠지만 예. 아니 박수를 치고 안 치고 박수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울림 아닙니까? 양심의 그렇죠. 울림에 따라서 맞는 말을 했네. 예. 동의한다. 예. 그럴 때 박수를 치는 건데 예. 동의 못하는데 어떻게 박수 칩니까? 박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얘기해 볼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제가 자기가 동의 못하는 너한테 박수를 쳐요. 예. 근데 방송 3사가요 공이 아주 공통적으로 보도한 게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를 35번이나 쳤는데 야당은 박수를 한 번도 안 쳤습니다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니 이쪽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치는데 니네는 뭐 뻗대고 네. 뭐 속된 얘기로 개기는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거꾸로 제기를 하고 싶어요. 35번을 박수를 쳤다는데 네. 지금 연설이요. 시정연설 걸린 시간 30분입니다. 네. 35번 쳤다면요. 1분 한 50초마다 한 번씩 쳤구만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문장이 125문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3.5문장 읽을 때마다 박수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앞에서보다는 뒤에 후반부에서 많이 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서는 한 문장 읽을 때마다 네. 너무 했습니다 할 때마다 박수를 쳤어요. 예. 오죽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야 대치가 이게 대선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도 길어져서 참 안타깝다. 예. 이런 말 하는데 여기다 박수를 막 쳐요. 어제 저희가 민병두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예. 민병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박수가 이 내면의 울림에 따른 박수가 아니라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의 신호에 따라서 쳤대요. 민병두 의원의 주장이에요. 예. 일단 이 문제 근데 이 문제 지적하는 방송사 한 군데 없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MBC 같은 경우에 시정 연설을 듣는 태도가 여야가 상반됐다라고 하면서 중도 퇴장한 의원 그리고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한 의원 예. 이런 의원들의 실명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예. 보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비난을 하자는 거죠. 예. 예. 이 방송 3사 참 공이 이런 걸 했고 예. 네. 왕립 방송 같네. 예. 근데 MBC가 이미 이런 보도 행태를 예고를 한 게요. 네. 시정 연설하기 전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보도를 해요. 17번째 꼭지로 무례한 국회 반복되나. 네. 아, 그러니까 시정 연설을 앞두고 예. 이미 혹시 예고편을 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예우를 안 갖출 수도 예. 있다라고 미리 사서 걱정하는 보도. 예. 예. 이때 민주당 의총에서 이날 그 뭐 검정 넥타이를 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항의의 뜻을 어떻게든지 네. 전달해야 네. 되는 네.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인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냥 시정연설 듣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 의견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예. 무리한 국회 반복되나라고. MBC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 지원 요원 간에 그 끝나고 몸싸움이 예. 있었잖아요. 예. 야당이 그 규탄 집회 하려고 나왔다가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편향적인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 MBC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목이 몸싸움 땡땡땡 피 흘린 경찰입니다. 그래요? 예. 예. 지금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강기정 의원은 이 경찰로부터 목 뒷덜미를 잡히고요. 네. 그다음에 뒷덜미와 허리춤. 예. 보통 이렇게 허리춤을 잡으면 꼼짝을 못 한대요. 힘을 못 쓴대요. 그렇죠. 예. 목 뒷덜미와 허리춤을 잡혀 가지고 잡힌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버둥대니까 다른 또 경찰 2명이 와가지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서 강기정 의원이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다라는 게 지금 야당 측의 주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 보도를 하지 않고 피 흘린 경찰 뭐 이렇게 해서 그 화면에도 보면은 그 KBS와 SBS는 그래도 피가 화면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안 보여주죠. 네, 이렇게 뿌옇게 그렇죠. 모자이크 처리를 하죠. 처리하지. 예. 그런데 MBC는 보면 피 흘린 그 경찰과 얼굴과 입이 그대로 다 나오고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했습니까? 다른 걸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뭘 모자이크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피 흘린 장면은 그대로 보여요. 오, 예. 예, 일부러 계속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피방울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렇게 또 별도로 찍은 화면을 보여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강기정 의원은 그 과거에도 그 괴력이라고 그러죠. 괴력. 그 한나라당 김성애 전 의원. 아, 예, 기억나요. 예. 이 김성애 전 의원한테 맞고서 국회 경위한테 이 경호를 잘못했다고 때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로 뭐 저 벌금인가 처벌을 받았는데 그 건을 이렇게 다시 들추어내서 보도를 하면서 네. 강기정 의원이 상습적인 폭력배냐. 예. 아이고. 이게 참 마지막 보도로 넘어가죠. 예. 그 지난 10월 26일 날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서거 예. 추도식이 있었죠. 예, 11.6. 예, 11.6. 네. 그리고 11월 14일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 탄생 96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탄신제였다면서요? 탄신제. 제목이 탄신제였다면서요? 예. 아니,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베토벤이나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예. 탄신제 가면 박정희 대통령 영정이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제가 예. 작년 대선 기간에 이게 그 마치 구술한 사진인 양 잘못 올려져서 좀 트위터에서 예. 이렇게 돈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그 구술한 때 쓴 사진인지는 모르겠으나 탄신제 때 쓰는 사진인 모양이 굉장히 이 사진이 커요. 예.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예. 두 분이 나란히 그 찍은 사진인데 네. 엄청나게 커요. 예. 근데 하여튼 그 이 추도식 탄신제가 열렸는데 예. 여기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반신 반인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랬다면서요? 예. 예. 참 제가 그러니까 탄신이겠죠. 예. 예. 이분 얘기가요. 박 전 대통령은 반신 반인으로 하늘이 내렸다란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님께서는 구미 땅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다. 네, 듣는 사람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 자리에 뭐 김관용 경북 도지사도 참석을 했고요. 네. 김태환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도 찬성을 했는데 예.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칭송으로 일관을 했고요. 예. 또 이날 그 조갑재 씨가요. 예. 그 기념 강연회를 하거든요. 네. 기념 강연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신 시대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은 없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20세기를 대표하는 10대 지도자라. 예.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이건 지난번에 제가 뭐 그냥 넘어갔었는데 11.6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때 네. 손병두 예. 그 전경련 부회장이었던가요? 그 출신이죠. 예, 출신. 부회장을 했고 지금은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시대보다 차라리 유신 시대가 좋았다고 부르짖는다. 예. 예, 그때 뭐 각하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죠. 예, 그때 예. 아무튼 근데 예. 이게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일까 아니면 네. 현 대통령에 대한 아부일까?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방송 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송 보도는 여기에 대해서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다루지를 않아요. 한 번도. 아 그래요? 예, 아예 그러니까 그 이른바 탄신제, 예, 탄신제를 전하는 뉴스도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기들도 정말로 낯뜨거운 모양이에요. 차라리 그게 낫네. 예. 예, 아예 안 다루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건 그러니까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유신이라면 이미 그 헌법을 파괴한 행위라는 게 네. 이미 그 대법원 판결로도 다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라고 하고 네.
그 유신을 이끌었던 지도자에 대해서 반신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예. 신격화를 하고 하늘이 내리신 분이라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예. 참 많이 의구심이 제기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차기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나서 차기 정권에서 11.6 기념식이나 이른바 탄신제 때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박정희, 아까 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예. 그때도 그럴까요? 참석자가 대폭 줄어들겠죠. 한번 5년 뒤로 한번 보죠. 우리가. 예. 예. 아예 그리고 방송은 보도를 아예 안 했다. 예,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저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방송도 그랬고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4대강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네. 근데 박근혜 정부로 오고 나니까 4대강 잘못됐다고 조선일보까지도 네. 비판 보도를 하잖아요. 네. 안 하죠 뭐. 아, 4년 뒤, 5년 뒤? 예. 안 봐도 비디오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수첩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별, 강정희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오후부터 좀 날이 풀린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아직도 많이 쌀쌀한데요. 여러분 옷깃 여전히 좀 여미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